취약도를 비롯한 의학계열 학생들을 위한,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도 재미있는 MK회화 시즌2 그 6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래팔의 근육을 다루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윗팔의 경우 메이저 페시아가 브레키얼 페시아라고 한다면 아래팔의 그것은 안티 브레키얼 페시아입니다. 다른 명칭으로는 딥 페시어 포어암으로서 브레키얼 페시아에서 연결이 되죠. 얼레크레논과 언너의 도절 보드에 부착되어 있으며 내부로 다수의 인터머스큘러 septum을 뻗어내서 각각의 근육들을 개별적으로 둘러쌉니다. 손목 쪽으로 와서 플렉서 머슬들의 텐던 위에서 두꺼워져서 볼라 칼팔 리거먼트를 형성하고 이것은 더 내려와 트랜스버스 칼팔 리거먼트라고 하게 되죠. 앞에서 고락 시간에 배웠던 칼팔 터널 신드롬을 일으키는 부위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볼라 칼팔 리거먼트와 트랜스버스 칼팔 리거먼트는 서로 다른 것이죠. 도잘 서피스에서는 두터워지는 부위를 도잘 칼팔 리거먼트라고 하는데 이 부위는 익스텐서 머슬들의 텐던들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익스텐서 레티나큘럼 혹은 파스테리어 애뉼라 리거먼트 등으로 불리게 되죠. 이제 아래팔의 근육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윗팔에 비해서 꽤나 많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모든 근육들을 윗팔처럼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만 설명합니다. 아래팔의 안쪽 미디얼 사이드의 대부분의 근육들은 손목에서 플렉서의 성향을 가지면서 얼너 쪽 손목 칼푸스를 고정하거나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이에 반해 가쪽 레터럴 사이드에서 이는 근육들은 익스텐서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플렉서 성향의 근육들은 윗팔의 아래 휴메러스의 미디얼 에피콘다일에 부착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익스텐서 성향의 근육들은 휴메러스의 레터럴 에피콘다일에 부착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손가락 중에서 엄지손가락에 영향을 주는 근육들은 상당히 넓은 오리진을 가지는데요. 익스텐서와 앱덕터 머슬들은 인터아슈스 멤브레인의 전체를 오리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포네이터와 프로네이터들은 로테이터들로서 레디어스의 얼너 사이를 주행하는 모습을 보이죠. 앞서 말했던 엔티 브레키얼 페시아가 아래팔을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언러, 인터아슈스 멤브레인, 레디어스, 그리고 인터머스쿨러 septum에 의해서 anterior compartment와 posterior compartment로 아래팔이 나누어지죠. 다시 각각 superficial 그룹과 deep 그룹으로 컴파트먼트 내에서 한 번 더 나눠집니다. 앞칸의 근육은 손목과 손의 굽힘근, 플렉서인 동시에 엎침근, 프로네이터고요. 대개는 정중신경, 미디안 너브의 지배를 받습니다. 뒷칸의 근육은 대개 손목과 손의 펴근, 익스텐서인 동시에 뒤침근, 수퍼네이터로 작용을 하고 모두 레디알 너브, 노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개념적으로 아래팔의 몸통 경계, 프락시멀 보더는 팔굽의 관절면에 해당되지만 기능적으로는 윗팔뼈 먼 쪽도 아래팔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래팔의 먼 쪽, 디스탈 사이드를 포함해서 손목과 손의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 부위의 부피를 최소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를 위해서 손과 손목을 움직이는 근육은 아래팔의 먼 쪽에서 주로 힘줄로 되어 있고, 힘살, 벨리 자체는 주로 몸쪽에 제한적으로 위치해서 일종의 원격 조종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구조상에서 힘살들이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이를 가지기에는 아래팔 자체가 충분히 길지 않기 때문에 주로 아래팔의 근육들의 기시가 윗팔뼈 아래에 붙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근육들의 세부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암기를 위해서 총 4가지 그룹으로, 앞에서 말했던 총 4가지 그룹으로서 나뉘어서 각각에 속하는 아래팔의 근육의 이름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테리어 컴파트먼트입니다. 안테리어 컴파트먼트의 슈퍼피셜 그룹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용어로 슈퍼피셜 플렉서 컴파트먼트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5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프로네이터 테레스, 플렉서 칼파이 라디알리스, 펠마리스 롱거스, 플렉서 칼파이 언라리스, 그리고 플렉서 디지토룸 슈퍼피시알리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프로네이터 테레스는 원엎침근, 한자로는 원형 회내근입니다. 그리고 플렉서 칼파이 라디알리스는 노쪽 손목 굽힘근 혹은 요측 수근 굴근이 되고요. 펠마리스 롱거스는 긴 손바닥근 혹은 장장근이 됩니다. 그리고 플렉서 칼파이 언라리스는 좌쪽 손목 굽힘근이고 척측 수근 굴근이 되죠.
마지막 플렉서 디지토룸 슈퍼피시알리스는 얕은 손가락 굽힘근인데요. 천지굴근이라고 합니다. 요 4개 중에서 앞에 있었던 4개, 프로네이터 테레스, 플렉서 칼파이 레디알리스, 팔마레스 롱거스, 플렉서 칼파이 언라리스 4가지가 레벨 1 깊이로 봤을 때 제일 슈퍼피셜한 위치에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 그보다는 조금 깊게 위치한 것이 플렉서 디지토룸 슈퍼피시알리스라고 해서 교과서에 따라서 4층으로 구분을 할 경우에는 요것을 레벨 2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딥 그룹을 다룹니다. 딥 그룹은 딥 플렉서 컴파트먼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3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플렉서 디지토룸 프로펀더스라고 해서 깊은 손가락 굽힌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렉서 폴리시스 롱거스라고 해서 긴 엄지 굽힌근, 장무지글근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요것 2개가 레벨 3에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벨 4에 있는 것이 프로네이터 쿼드라터스라고 해서 네모엎친근, 방형회내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안테리어 컴파트먼트에 있는 8개의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파스테리어 컴파트먼트로 넘어가서요. 파스테리어 컴파트먼트 역시 슈퍼피셜 그룹과 딥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슈퍼피셜 그룹을 슈퍼피셜 익스텐서 컴파트먼트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6개 혹은 7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먼저 이름을 알아보면요. 브레키오 레디얼리스라고 해서 위팔 노근, 완요골근이 있고요. 익스텐서 칼파이 레디얼리스 롱거스 하면 긴 노쪽 손목 편근 혹은 장 요측 수근신근, 그 다음 익스텐서 칼파이 레디얼리스 브레비스라고 하면 짧은 노쪽 손목 편근이라고 해서 단 요측 수근신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텐서 디지토룸이라고 하면 손가락 편근, 지신근이 되겠고요. 익스텐서 디지티 미니미 하면 새끼 편근 혹은 소지신근이 됩니다. 그리고 익스텐서 칼파이 언라리스라고 하면 좌측 손목 편근 혹은 척측 수근신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앤코니우스가 있는데, 이 앤코니우스 같은 경우 팔꿈치근, 주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을 앞 시간에 암에 있는 파스테리어 컴파트먼트 근육으로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과서에 따라서 forearm의 근육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총 7개의 근육이 파스테리어 컴파트먼트의 슈퍼피셜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위에서 브레키오 레디알리스, 익스텐서 칼파이 레디알리스, 롱거스 브레비스 이 3가지 근육을 모바일 와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와드라고 하는 것은 덩어리 혹은 뭉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파스테리어 컴파트먼트의 딥 그룹, 딥 익스텐서 컴파트먼트에는 총 5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abductor pollicis longus 해서 긴 엄지 벌림근 혹은 장무지 외전근이 되겠고, extensor pollicis longus라고 하면 긴 엄지 편근 혹은 장무지 신근이 되죠. extensor pollicis brevis라고 하면 짧은 엄지 편근, 단무지 신근이 되겠고요. 네, extensor indices라고 하면 집게 편근 혹은 시지 신근이 됩니다. 그리고 supinator라고 해서 손 뒤침근, 회외근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팔리시스가 들어가는 abductor pollicis longus, extensor pollicis brevis와 longus는 앞쪽 뼈 파트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핸드 부분에서 나왔었죠. 잠깐 나왔었던 스너프 박스의 바운더리가 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래팔 앞칸의 근육의 일반적인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려봅니다. 앞칸 근육은 모두 굽힌근, 플렉서이고요. 그 힘줄들은 손목의 앞쪽에 위치하면서 엔티브레키얼 패시아가 두꺼워지는 펠마칼팔 리가먼트와 플렉서 레티나큘럼에 의해서 제자리를 유지하죠. 펠마칼팔 리가먼트는 볼라칼팔 리가먼트와 같은 말이 됩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아래팔의 앞칸에는 총 8개의 근육이 있으며, 이 중에서 슈퍼피셜 레이어의 5개, 딥 레이어의 3개의 근육이 있죠. 보다 자세히는 4층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레벨 1에서부터 레벨 4까지 깊어지는 구조입니다. 슈퍼피셜 플렉서 컴파트먼트의 근육들은 모두 휴메러스의 미디얼 에피콘다일에서 커먼 텐던으로 기시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딥 플렉서 컴파트먼트의 근육들은 레디어스와 언나 사이에 있는 인터아슈스 멤브레인에서 기시를 합니다. 앞칸의 근육들은 정중신경, 미디언 너브의 지배를 받지만 플렉서 디지토럼 프로펀더스, 깊은 손가락 굽힌근의 경우에는 얼나 너브의 지배를 받아서 예외가 되죠. 파스테리어 컴파트먼트에 소개되는 브레키오 레디얼리스의 경우에는 기능상으로는 사실은 플렉서에 속합니다만, 익스텐서가 위치한 슈퍼피셜 익스텐서 컴파트먼트에 위치하고 있어서 레디얼 너브의 지배를 받는 특색이 있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프로네이터 테레스부터 알아봅니다.
forearm에서 anterior compartment에 있는 프로네이터는 총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테레스이고 하나는 쿼드라투스이죠. 즉 프로네이터 테레스와 프로네이터 쿼드라투스가 있습니다. 전자, 즉 프로네이터 테레스는 슈퍼피셜 레이어에 있고요. 후자 프로네이터 쿼드라투스는 딥 레이어, 그 중에서도 가장 깊게에 위치하고 있죠. 프로네이터 테레스는 2개의 헤드를 가집니다. 휴머럴 헤드와 얼너 헤드가 되겠는데요. 휴머럴 헤드는 2개 중에서 더 크고 더 슈퍼피셜한 위치에서 기시하면서 휴머러스의 미디얼 에피콘다일에서 더 정확히는 그 바로 위에 있는 미디얼 수프라칸딜라 리지와 커먼 플렉서 텐던, 좀 전에 말했었죠. 앞으로 다룰 5개의 슈퍼피셜 플렉서 컴파트먼트의 근육들의 공동 힘줄에서 기시를 합니다. 반면에 얼너 헤드의 경우에는 얇은 페시쿨루스로서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오브 얼너의 미디얼 사이드에서 기시를 하죠. 이 헤드는 사람에 따라서는 때때로 없기도 합니다. 흔히 미디안 너브가 얼너 너브와 같이 내려오다가 두 헤드 사이를 통과하면서 얼너 아터리와 분리가 됩니다. 정지는 레디어스 바디의 레터럴 서피스의 중앙 정도입니다. 신경지배는 앞서 계략적으로 설명했다시피 미디안 너브 C6와 C7 기원이고요. 동맥 공급의 경우에는 휴머럴 헤드의 경우에는 inferior ulnar collateral artery와 anterior ulnar recurrent artery입니다. 반면 ulnar 헤드의 경우에는 interosseous artery와 ulnar artery 그리고 radial artery 등입니다. 대충 말씀드린다면 ulnar artery와 radial artery 2가지의 공급을 모두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용은 이름 그대로 프로네이션입니다. 프로네이터 쿼드라투스의 도움을 받지만 이 근육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기로부터 물을 붓는다든지 문의 손잡이를 돌릴 때 쓰는 근육인데 좀 더 강력한 운동으로는 배구의 스매싱이라든가 아니면 하키의 드리블 때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테리어 컴파트먼트에 있으니까 아주 약간은 플렉션에도 기여를 하겠죠. 임상적으로는 프로네이터 테레스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는데 앞서서 말했던 두 헤드의 휴머럴 헤드와 얼너 헤드 사이에서 미디언 너브가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 일종의 뉴로패스인데요. 갈 길이 멀어서 자세한 것은 상급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플렉서 칼파이 레디알리스를 다룹니다. 퓨지폼 형태의 근육이고요. 기시는 커먼 플렉서 텐던입니다. 플렉서 레티나클럼의 레터럴 커넬과 트라페지움을 위아래로 한 공간 속을 지나서 세컨드 앤드 서드 메타칼팔 본의 베이스에 정지합니다. anterior and posterior ulnar recurrent artery의 혈액 공급을 받고요. 미디안 너브의 지배를 받습니다. 작용은 손목의 플렉션인데 기시와 정지의 비스듬한 근육 주행 방향을 잘 보시면 앱덕션에도 관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리스트 컬이라든가 아니면 조트만 컬로 단련이 가능합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겠죠. 다음 팔마리스 롱거스입니다. 암기를 위해서 플렉서 칼파이 얼나리스를 먼저 해야 되겠지만 이 근육이 플렉서 칼파이 레디알리스와 플렉서 칼파이 얼나리스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14%의 사람에게서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는 근육이기도 하고요. 두 근육 사이의 작은 텐던으로 나타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근육 사이죠. 스핀들 쉐입 머슬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역시 커먼 플렉서 텐던에서 기시하고 정지는 팔마리스 A4 뉴로시스나 플렉서 레티나클럼이 됩니다. C7, C8 기원의 미디언 너브 지배를 받고요. 엔테리어 언나 리커런트 아테리의 공급을 받습니다. 작용은 리스트를 플렉션하는 것이죠. 임상적으로 이 근육이 없어도 기능상, 외형상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손가락이나 플렉서 폴리시스 롱거스 텐던 등이 럽처 되었을 때 텐던 그래프트로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진화와 관련해서 인간과 가까운 유인원, 특히 엄지 사용이 많은 그룹일수록 이 근육의 미싱을 포함한 변이가 많다고 합니다. 이름을 보시면 펠메리스 브레비스가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있습니다. 손의 근육에서 나오게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죠. 플렉서 칼파이 얼나리스를 알아봅니다. 프로네이터 테레스처럼 헤드가 2개입니다. 이름도 같은데요. 휴메럴 헤드와 얼너 헤드가 있습니다. 휴머럴 헤드는 커먼 플렉서 텐던으로 기시하고요. 얼너 헤드는 알레크레논의 미디얼 마진에서 기시합니다. 프로네이터 테레스와 다른 점은 얼너 헤드의 벨리가 익스텐시브한 오리진을 가진다는 점인데요. 그러니 사실은 A4 뉴로시스로 기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헤드는 텐디너스 아르치인 아르코이트 리가먼트 오브 오스본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헤드 사이를 얼너 너브와 얼너 아터리가 지나다니죠.
정지는 손바닥의 볼라 애스펙트에서 피지폼, 후콥 하메이트, 다섯 번째 메타칼팔 등에 붙습니다. 신경은 얼나 너브인데요. C7, C8, T1 오리진이죠. 얼나 아트리와 그 브랜치로부터 공급을 받는데요. 세 개의 도미넌트한 페디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기능은 플렉션인데 강력하게 일으키고요. 어덕션 역시 일으킵니다. 어덕션과 앱덕션 때의 각도 차이가 언러와 레디어스의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의 길이 차이였다라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리스트 컬이나 리스트 롤러 등에 의해서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두 헤드 사이에서 얼너 너브의 임핀지먼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큐비탈 터널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비슷한데 좀 더 디스탈에 위치하는 얼너 커널에서 일어나는 임핀지먼트는 얼너 터널 신드롬이라고 부르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플렉서 디지토룸 슈퍼피시얼리스를 다룹니다. 옛날 교과서에는 플렉서 디지토룸 서블리미스라고도 나옵니다. 포어암의 전체 근육을 소개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근육은 다른 4개의 슈퍼피셜 플렉서 컴파트먼트의 근육들과 비교할 때 가장 깊게 위치해서 교과서에 따라서는 인터미디엇 레이어로 따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슈퍼피셜 플렉서 중에서는 가장 큰 녀석이기도 합니다. 휴메럴 얼너 헤드와 레디얼 헤드로 헤드가 2개인데요. 그 사이를 미디안 너브와 얼너 아트리가 지나다니죠. 휴메럴 얼너 헤드 같은 경우에는 앞선 4개와 마찬가지로 커먼 플렉서 텐던에서 기시하고 그 밖에 얼너의 컬레터럴 리가먼트와 엔테리얼 밴드 그리고 그 주변의 인터머스큘라 septum에서도 기시를 합니다. 레디얼 헤드의 경우에는 얇은 종이장 같은 시트 형태의 근육으로 레디얼 투버러시티와 프로네이터 테레스 인설션 사이에 있는 엔테리어 레디얼 보더에서 기시를 합니다. 이 근육은 주로 두 층 스트레이터로 구분되어 있고 두 번째 손가락부터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향하죠. 슈퍼피셜 스트레이텀에서는 중지와 약지에 힘줄을 내고 딥 스트레이텀은 약지로 가는 슈퍼피셜 파이버의 머슬 슬립을 내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검지와 새끼손가락으로 향하는 힘줄을 냅니다. 이 힘줄들이 플렉서 레티네클럼을 지나서 각각의 손가락으로 주행하면서 벌어지는데요. 좀 이따 나올 플렉서 디지토룸 프로펀더스 위를 주행하면서 두 근육의 힘줄들이 함께 각각의 손가락에 있는 메타칼포팔린지얼 조인트에 디지털 플렉서 시스 혹은 커먼 플렉서 시스로 들어갑니다. 플렉서 디지토룸 슈퍼피시얼리스의 끝 부위의 텐던은 둘로 갈라지는데 이곳을 캠퍼스 카이즘이라고 부르고 이 사이를 뒤에 나올 플렉서 디지토룸 프로펀더스가 통과를 하죠. 이 근육의 정지는 손가락 4개, 두 번째 손가락부터 다섯 번째 손가락의 미들 밸런스의 베이스 중 엔테리어 마진에 부착하게 됩니다. 신경은 C8과 T1, 때때로는 C7까지 포함될 때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기원한 미디안 너브의 지배를 받고요. 혈액 공급은 주로는 레디얼 아트리 브랜치로부터이지만 휴머럴 헤드의 경우에는 엔테리어 얼나 리커런트 아트리 공급을 받기도 하고 그 외에도 얼나 아트리 브랜치나 미디안 아트리가 관여를 합니다. 작용은 주로는 엄지를 제외한 미들 팔란지스의 플렉션이지만 메타칼포 팔린지얼 조인트와 리스트 조인트의 플렉션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이제 엔테리어 컴파트먼트의 딥 레이어로 넘어갑니다. 3개의 근육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플렉서 디지토룸 프로펀더스입니다. 깊은 손가락 굽힌근 혹은 심지굴근입니다. 영어로 번역해 본다면 딥 bender of the fingers가 될 텐데요. 얼너의 anterior 그리고 medial surface의 위에 4분의 3 정도 그리고 interosseous membrane에서 오리진합니다. insertion은 flexor retinaculum과 flexor digitorum superficialis의 아래를 지나서 distal phalanx의 베이스에 그 중에서 anterior surface 즉 palmar surface에 정지를 하게 되죠.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 이상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뭐가 이상하냐? 플렉서 디지토룸 슈퍼피시얼리스보다 당연히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더 깊게 위치한 플렉서 디지토룸 프로펀더스가 어떻게 더 먼쪽 디지털 팔렌지스에 정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덮여 있을 텐데.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캠퍼스 카이즘. 힘줄이 2개 사이가 벌어져 있다고 그랬죠. 플렉서 디지토룸 슈퍼피시얼리스의 힘줄이요. 이런 이유로 이 근육 플렉서 디지토룸 프로펀더스를 퍼포레이팅 머슬이라고도 부르죠. 나중에 머슬 숲 핸드에서 나오는
럼브리커스가 이 텐던의 레디얼 사이드에서 기시를 합니다. 럼브리커스가 intrinsic muscles of hand라고 한다면 flexor digitorum profundus는 extrinsic muscles of hand가 되겠지요. 신경지배는 이 근육이 컴포짓 머슬이기 때문에 medial aspect, 즉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의 경우에는 CAT1 기원인 ulnar nerve가 되고 lateral aspect, 즉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의 경우에는 median nerve가 되는데 더 정확하게는 anterior interosseous branch 혹은 너브입니다. 역시 기원은 CA가 T1이죠. 동맥 공급은 inferior ulnar collateral artery와 ulnar recurrent artery로부터 오리진 부위가 공급을 받고 이 근육의 proximal 파트는 ulnar 혹은 common interosseous artery 그리고 distal 파트는 ulnar artery 브랜치들과 anterior interosseous artery 그리고 median artery 공급을 받습니다. 전반적으로 forearm의 근육들 자체가 길이가 있기 때문에 혈관 공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혈관의 공급을 받는 경우가 많죠. 작용은 디스탈 인터팔렌지얼 조인트를 굴곡시키고 근육의 주행에 걸친 모든 관절의 플렉션에 관계를 합니다. 즉 리스트나 아니면 메타칼포팔렌지얼 조인트 그리고 인터팔렌지얼 조인트의 플렉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검지를 매우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근육이 바로 이 근육입니다. 네, 다음 플렉서 폴리시스 롱거스 긴 엄지 굽힌근 장무지 긁은입니다. 네, 폴리시스가 들어가면 엄지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첫 번째 손가락을 엄지라고 하는데요. 이는 사실 한자와 한글이 섞인 용어입니다. 반대로 새끼손가락의 경우에는 뭐뭐지로 끝나는 형식의 손가락 이름을 쓰기보다는 순한글 용어인 새끼손가락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새끼손가락의 한자는 소지라서 소지라고 하는 단어가 다음 시간에 나올 텐데요. 소관지가 아니고요. 한편 엄지의 순 한자는 무지라고 합니다. 모지라고도 부를 때가 있는데 해부학 용어에서는 무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장 하면은 길다, 무지라고 하면 엄지, 그리고 굵은이라고 하면 플렉서, 요 세 개를 합치면 플렉서 폴리시스 롱거스가 됩니다. 폴리시스는 당연히 영어로 번역하면 덤이 되죠. 플렉서 디지토름 프로펀더스와 같은 플레인상에 위치한 근육이고요. 이 근육은 사람에게 유니크한 근육이기 때문에 다른 영장류에서는 루디멘터리 하거나 혹은 아예 없습니다. 진화에 있어서 이 엄지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anterior surface of radius 중에서 미들 3분의 1과 interosseous membrane에서 오리진을 합니다. insertion은 thumb의 distal phalanx의 베이스에 하는데 다음 시간에나 배우게 될 opponens pollicis와 abductor pollicis의 oblique head 사이에서 synovial sheath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경지배는 anterior interosseous branch of median nerve가 되겠고요. 기원은 CA가 T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맥혈은 medial half의 경우에는 anterior interosseous artery 그리고 lateral half의 경우에는 radial artery에게서 공급을 받습니다. 작용은 당연히 thumb의 flexion이죠. 마지막으로 프로네이터 쿼드라투스를 다룹니다. 네모 엎친근 혹은 방형 회내근으로서 가장 깊은 레벨 4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름대로 flat and square shaped muscle로서 forearm의 ventral side에서 가장 깊은 층에 위치하는 근육입니다. 오리진은 medial and anterior surface of ulna가 되겠고요. 근육의 주행 방향은 가쪽, 먼쪽 방향으로 가게 되죠. 인설션은 그래서 lateral and anterior surface of radius가 되겠습니다. 신경 지배는 median nerve이고요.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anterior interosseous nerve로서 C7과 C8 기원입니다. 동맥은 anterior interosseous artery가 되겠고요. 작용은 이름에서 나오지만 프로네이션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근육은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프로네이터 테레스가 프로네이션의 프라임 무버이고 이 근육은 돕는 정도만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고니스트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오늘은 forearm의 anterior compartment에 있는 머슬들 총 8개를 다루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